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먹던 음식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을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오늘은 저와 함께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와 건강한 대체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저 역시 60대에 접어들면서 직접 겪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음식 선택 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면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간, 신장, 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젊을 때 괜찮던 음식이 이제는 독이 되곤 합니다. 7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도 나이 탓이라 여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피로감 때문에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점검해보니 매일 드시던 달달한 간식과 음료가 문제였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비타민 음료, 오후에 챙겨 드시던 양갱과 한과,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드시던 달콤한 요구르트까지 하루 종일 당분 섭취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비타민 음료는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한과는 전통 간식이니 몸에 나쁠 리 없다고 여기셨죠. 하지만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액상과당과 각종 첨가물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이 심심하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음료 대신 보리차를,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와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르트도 무가당 제품으로 바꾸고 대신 블루베리를 조금 넣어 드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낮잠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몸의 무거운 느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체중이 3kg 빠지면서 무릎 통증까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않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 간식과 음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나이 탓이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식단을 먼저 의심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의식 변화가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은 줄였지만 여전히 건강 음료와 비타민 음료는 드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각종 기능성 음료를 드시고 계신가요? 액상과당이 일반 설탕보다 위험한 이유는 간에서만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설탕은 몸 전체, 세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액상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분해됩니다. 젊을 때는 간 기능이 충분해서 괜찮지만 70대가 되면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작은 양도 큰 부담이 됩니다. 68세 박영호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커피도 무설탕으로 마시고 과자나 케이크 같은 달콤한 간식도 끊었습니다. 대신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음료를 매일 2병씩 마셨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셨죠? 실제로 혈당은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 2~3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의사는 처음에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간에 무리를 줄 만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하다 보니 매일 마시던 비타민 음료가 문제였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액상과당이 주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건강 음료라고 광고하는데 어떻게 간에 나쁠 수 있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음료를 완전히 끊고 보리차와 탄산수로 바꿨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이 심심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2달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 늘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마신 음료가 오히려 간에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성분표를 볼 때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기타 과당 같은 단어가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보리차 큰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장 보실 때는 성분표를 읽고 과당 글자 보이면
바로 내려놓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 음료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고 가장 건강한 음료는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약과 꽈배기, 도넛처럼 달고 기름진 음식들 손주 주려고 샀다가 본인도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또한 흰쌀, 흰빵, 흰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노년의 소화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첫 번째 단계를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니 소화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섬유질이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74세 최은자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손주들이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도넛이나 과자를 준비해 두고 함께 드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둘씩 더 집어 드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위통과 소화 불량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달콤한 간식을 드신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위장이 무겁고 다음날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더니 달콤한 간식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먹는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양사가 제안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도넛 대신 고구마를 쪄서 준비하고 과자 대신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할머니가 직접 쪄준 고구마의 달콤함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견과류도 여러 종류를 섞어서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주니 신기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몸 상태였습니다. 간식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위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를 조금씩 섞어 드시고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거친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차츰 적응되면서 소화가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달콤함이 필요하다면 자연의 단맛으로 바꿔보세요. 고구마, 삶은 옥수수, 견과류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간식 서랍에는 견과류와 고구마를 미리 채워두시고 흰쌀밥은 현미 20% 섞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마블링 고기, 부드럽고 맛있지만 사실 노년 건강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고기를 드시면 기력이 생길 거라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림프계를 통해 흡수됩니다. 림프계는 혈관과는 다른 순환 체계로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방 섭취가 많아질수록 림프가 탁해지고 이는 잦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림프 순환이 더뎌져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76세 이재만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등심이나 갈비 같은 마블링이 많은 부위를 즐겨 드셨죠. 나이가 들어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고기를 드셨는데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자주 아프고 편도가 부어오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약을 먹어도 금세 재발했습니다. 또한 무릎과 어깨 관절이 욱신거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한 느낌이 심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진단이었죠. 하지만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밤에 관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식습관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평소 드시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는데 고기 섭취량과 부위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서 몸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고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평생 믿어왔는데 그게 염증의 원인이라니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블링이 많은 부위 대신 사태나 우둔 같은 저지방 부위로 바꾸고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을 더 자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법도 바꿨습니다. 기름에 굽는 대신 삶거나 찜으로 요리해서 지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고 아쉬웠지만 각종 양념과 채소를 활용해 맛을 내니 나름대로 맛있었습니다. 변화는 한 달 정도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목 아픈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편도 부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절 통증이었습니다. 무릎과 어깨의 욱신거림이 많이 줄어들어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편해졌고 산책할 때도 무릎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먹던 고기가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마블링이 많은 부위보다는 저지방 부위인 사태나 우둔을 선택하시고 두부나 등푸른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도 굽기보다는 삶기나 찜이 안전합니다. 소고기는 저지방 부위 위주로 고르시고 고기는 삶거나 찜으로 조리해 지방을 줄여보세요. 냉동만두, 냉동 반찬 같은 가공식품들 편리하지만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잘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보다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서 소금을 더 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70대 이후에는 미각세포가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짠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하게 짠 음식을 먹어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혈압과 신장의 부담이 커지지만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70세 장영희 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홀로 사시면서 요리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장 보기도 힘들고 매일 반찬 만들기도 벅찼죠. 그래서 냉동식품을 자주 이용하게 됐습니다. 냉동만두, 냉동볶음밥, 냉동국 같은 것들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맛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질리지 않았고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했죠.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리와 발목이 자주 부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혈압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원래 정상 범위였는데 6개월 만에 고혈압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했지만 평소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평소 드시는 냉동식품들이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 한 봉지에만 하루 권장량이 80%가 들어있었고 냉동볶음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2-3끼를 이런 음식으로 드시니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서너 배가 된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각이 둔해져서 객관적으로는 매우 짠 음식인데도 싱겁게 느끼셨던 겁니다. 심지어 냉동식품에 간장을 더 뿌려서 드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만들었습니다.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만 선택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런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냉동식품이 기준을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주말마다 딸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서 냉동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나물무침, 조림, 찜 같은 간단한 반찬들을 한 번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했습니다. 나트륨 양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건강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느꼈지만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했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 멸치 육수, 각종 향신료를 사용해서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도 짠맛을 대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와 발목 부종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얼굴 붓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압은 2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성분표에서 나트륨 500mg 이하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미리 냉동하는 겁니다. 장 볼 때 나트륨 밀리그램 확인을 습관화하시고
주말 선조리로 건강,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편리함보다는 건강이 우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나이 탓보다는 식단 탓이 더 크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액상과당, 달고 기름진 음식, 정제 탄수화물, 마블링 고기, 냉동 가공식품, 이 5가지만 줄여도 건강한 노년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장 볼 때 성분표 확인하기, 다음 주에는 간단한 반찬 만들어 냉동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실천이 모이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70대, 8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골의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알차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